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아무 일 없었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네.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네. 한정화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정남희 이사님, 이번엔 다 알아두세요. 네. 여기 있으면 모르셨죠? 네. 정남희 이사님. 네, 네, 중요하신 김영진 분들이 누군지. 센터장님. 김영진 센터장님, 박지영 팀장님. 네. 네, 제일 박지영 중요한 팀장님은 뭐 하여튼 그거는 저도 모르-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직접 유념으로 와주셨습니다. 오신 신유지 매니저님, 네. 광명진 네. 또 매니저님. 매니저님, 네. 이 자리에 모여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이 또 촬영하는 11월 11일이라고 센스 네. 있게 우리 빼빼로. 매니저님께서 빼빼로 롯데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빼빼로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인데 네, 이거 네, 수백 네. 개 갖고 오시라고. 아니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내서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촬영하는 장소가 지금 마루180의 4층에 있는 캡스톤 사무실 라운지거든요. 그래서 캡스톤에서도 늘 후원을 해주시고 송 대표님 이렇게 늘 매주 출연하셔서 재능 기부라고는 하시는데 재능 기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배워가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늘 보면 네, 캡스톤과 송은강 대표님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거 송 대표님 뭐 질문이 많다고. 일부가 네. 너무 재미있게 돼서 네, 저희가 질문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네. 딱 이렇게 압축적이면서 그 좀 임팩트 있게 네. 해주세요. 일부에서 저희가 그 한 내용이 혹시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서 인플루언서 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포크가 지금 있는 링크나 이런 걸 보시면 서비스가 좀 어떻게 제공되어 있는지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고 나서의 느낌은 와 이게 생각보다 뭐 UX나 UI도 깔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팔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더 이제 많이 팔게 되거나 좋은 걸 팔게 되면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일부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좀 더 보면 카페24나 뭐 고도몰 같은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얘기가 맨날 나왔는데요. SNS가 잘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심지어는 요즘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도 내부에서 실제 판매하는 걸 관리하는 기능을 잘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더 내재화해서 직접 판매하는 걸 다 연결해주는 기능까지 되게 되면 사실 인포크가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전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소셜 미디어 회사들 무조건 커머스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심각해진다기보다 네, 할 건데, 네.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 호재다라는 말씀을 시장이 드리고 커진다. 네, 네, 아니면 대표님이 그냥 막연한 그 긍정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실제로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어떤 식으로 지금도 커머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라는 기능이 있고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쇼핑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제 결국 피드에는 링크를 보통 못 거시는데 피드에 링크를 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만 시켜주는 거고요. 네. 외부 아웃링크를 네. 걸어주는 기능이고 이제 말씀드렸던 체크아웃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서 실험이 되고 있었는데 뭐 인스타그램 내에서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둘 다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파트너사를 둡니다. 실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카페24를 네네네. 파트너사로 선정을 했고요. 그런가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라는 이제 업체를 네. 파트너사로 선정해가지고 더 잘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인스타그램은 결국 쇼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저들을 락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락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커머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 커머스를 피드에 올릴 수 있으면 사실 그 피드를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광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커머스 올린 피드를 또 광고를 하는 거를 이제 결국 인스타그램은 하려고 하는 수익화되거나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커머스를 붙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어서 경쟁자가 많아지는 걸 수 있으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구조화된 또 시장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또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2부에 와서 최아림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인플루언서의 정확한 정의가 느껴지는데 뭐 100만 명, 200만 명 데리고 있고 진짜 막 수십만 개씩 물건을 파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셀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걸 주업으로 완전히 판매하는 소상공인처럼 커지기 전에 아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팔고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 초창기 분들에게는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딱 태핑해서 맞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되어 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인포크의 장점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저의 질문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거나 경쟁 대상이 아닌데고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커지면 그냥 인포크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 네,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역으로 또 보면 물론 이제 대표님이 2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고 서비스를 이미 키워오셨기 때문에 이제 규모에 이르긴 했지만 역시나 그리고 대표님 지금 보시면 뭐 저랑 비슷한 연배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져서 좀 이따 말씀드릴 품을 건데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걸로 밝혀져서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또 꿈꾸는 뭐 대학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초기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뭐 왕홍 시장 혹은 이 인플루언서 시장이 무르익는 것 같으니 우리가 이거 해야겠다라는 후발주자가 강력한 더 경쟁자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 스타트업 같은 맞습니다. 데들이 그런 데들을 대비해서는 우리 인포크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결국 저희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고객들의 정보가 저희 쪽에 쌓이고 있다. 그것이 현재. 먼저 사실 선발주자로 진입을 했으니까 고객들의 정보가 우리 쪽에 쌓이고 네. 있고 그 고객들의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이 더 필요한 서비스를 더 잘 제공을 해줄 수 네. 있다가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후발주자들이 나오면 저희가 더 빨리 그들의 성장해서. 니즈를 잘 파악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러면 한 개만 더요. 인포크랑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뭐 국내외에 혹시 아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인포크 모델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 앱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블로그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블로그페이. 예. 아, 국내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UDID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예. 그럼 거기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블로그페이 이름에서도 네. 아실 수 있듯이 네이버 블로그 마켓에 아까 있는 딱, 분들 네. 틈새 최적화된. 시장을 잘 네. 노린 여긴 원래 이 PG사입니다. PG사가 전신인 이제 회사가 여기 PG사 이분들한테도 블로그 마켓 하는 분들한테도 공급하면 좀 거래액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네. 해가지고 네. 지금 먼저 선발주자로 나와 네.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블로그페이보다 좀 더 좋은 기능들 저희는 펑션 베이스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장된 채널에 대해 다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프로그래머이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창업하시게 됐는지 네네. 창업 네, 그 아까 친구들하고 만나게 된 팀원들은 거를 구성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창업하게 됐는지는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력이 벌써 2년이 넘으시긴 했는데 아까 또 그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네네. 걸로 보아 어떻게 창업하시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네. 사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그런 자서전도 막 네. 읽고 막 그래. 마크 주커버크 네. 막 소셜 그런 거 많이 영화도 보고 보고, 네, 네, 소셜 맞아요.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영화도 보면서 약간 자라가지고 창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약간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기보다는 뭔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비영리법인 같은 데에 참석을 좀 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유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멋쟁이 사사처럼 일하는 이제 아. 단체 코딩 가입. 뭐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 비전공자들을 네. 코딩 교육을 해주는 이제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 결국 그 아이디어 가지고 발표해보는 뭐 아이디어 톤도 해보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해커톤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됐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이 공동 창업한 황한식 네. CPO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던 와중에 이 황한식 CPO님은 과 동기들끼리 결국 개발 스터디를 하나 만드셨었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저희 모델을 저희 지금 서비스의 전신이 될 수 있었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같이 하자. 끼워달라라고 해서 네. 이제
사업화를 이런 식으로 키울 수 뛰어 있게 들어갔다가 됐었습니다. 회사를 먹었네요. 대표로 지금 여기 나오신 걸 무슨 보니까. 말씀이요? 대표를 한다는 건 네. 봉사죠. 아, 먹다니요. 네, 아니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적절치 않습니다. 저도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봉사하시는 네, 겁니다. 봉사를 하고 네네. 계시고 감사합니다. 봉사하고 있는 거.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아까 아이디어 내고 했던 때 만들었던 아이디어가 실제 지금 사업 모델이 되고 발전이 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서비스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한 아까 그러면 뭐 법인 만들고 창업하신 지는 2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3년 되신 건가요? 3년 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투자를 받았다거나 그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그 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시드 투자는 18년도 9월 달에 이제 스파크랩에서 받았었고요. 네네. 스파크랩에서 시드 투자 받고 나서 19년도에는 이제 구글 포 스타트업스 이제 그 흔히 저희가 네네네. 알고 있는 구글 캠퍼스에서 네, 네, 해서. 입주 공간을 지원 받아가서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켰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저저번 주에 라운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럼 프리에이죠. 프리A 정도. 네네, 프리A 맞습니다. 정도를, 네, 네. 저희가 말하고 있는 가설들,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모아올 건데 어떻게 모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네. 조금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 펀딩을 진행 예. 중입니다. 자, 그럼 혹시 뭐 밸류에이션의 뭐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조금 얘기할 수 그리고 있을까요? 투자 이미 열려 있으니까. 원하는 네네네. 자금은 아, 이런 어느 이렇게 정도 아주 네. 타이밍 잘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쫄투 그러네요. 뭐 네. 근데 연계될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예. 자, 그래도 네. 뭐 밝혀주시면 예, 프리A 라운드. 어느 정도 지금 뭐로 하시는지. 밸류에이션은 사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VC 분들 만나면서 결국 네. 그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밸류 토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희 뭐 지표들 말씀 먼저 네.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펀딩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정도. 오, 예. 그러면 그 돈은 뭐 어디 쓰시려고 하는 뭐가 있으신가요? 네, 5억 원 통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가장 많이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이제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5억 원으로 저희는 내년 거래액을 1,000억 원, 연 거래액을 1,000억 원 정도로 만들려고 쓸 겁니다. 결국 1,0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 인플루언서들을 데려오려면 저희는 펑션 베이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오픈하고 있는 기능을 네.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번 펀딩이 필요하게 네,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한 개발이나 인력 비용으로 쓸 예정이다. 정확하십니다. 그 네. 제가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경쟁사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좀 그러니까 2부가 됐으니까 화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인포크가 아까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 1,000억 거래액을 만들고 싶다. 일단 거래액을 늘리고 인플루언서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근거가 돼야 되는 거는 국내 인플루언서 마켓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인정할 수 네. 있고 뭐 미국도 또 다른 형태인 것 같고요. 정말 많이 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인플루언서 마켓이 되게 커질 수도 있지만 뭐 사실 IT 기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 비해 한국이 늦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한국은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코비드 오면서 더 대세가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비해 늦었고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한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좁고 수도권이라는 곳에 2천만 명이 몰려 살고 물류나 택배가 1박 2일 만에 뭐 전국 배송을 90% 이상 한다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인프라들이 다 잘 돼 있어서 네. 게다가 집에서 다 5km 이내에 뭐 이마트 혹은 롯데마트가 다 있죠. 다 상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류와 제품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이미 모바일이나 인터넷하고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인플루언서 마켓이 커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인포크가 1,000억을 하려면 뭐 최소한 1,001억은 돼야 네. 시장의 99%를 먹어도 가져올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몇 천억 시장 혹은 조 단위 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인플루언서 마켓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포크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인포크는 저희가 커머스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결국 사실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파는지 알고 있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지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서비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포크 통해서는 인플루언서의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정을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 서비스 인포크 링크 이제 18,000명이나 되는 유저들이 있으니까 결국 인플루언서 숫자가 캐파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를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자체만 보면
이 물건을 뭐 의류를 팔던 아니면 브랜드 물건 대신 네. 팔아주던 전체적인 커머스 시장은 4조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커머스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물론 저희 데이터가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800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한 데이터를 보니까 1년당 인플루언서들이 연평균 매출이 한 2,7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17,800명 정도 되는 인포크링크 가입자들을 보니까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숫자가 이제 16만 명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사실 조금 역산을 해보면 결국 지금 900원 하면 맞습니다. 결국 연 4조 정도 되는 시장이 있는 거고 이건 인스타그램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 시장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정성적으로 보면 결국 인스타그램 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아 이게 시장은 훨씬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충분히 사실 공감이 됐고요. 네. 제가 아까는 뭐 질문은 사실은 뭐 좀 억지로 예, 그런 부분을 넣어서 말씀드린 아닙니다.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대표님 일부에서 힌트를 주셨는데 어쨌거나 인포크에서 지금 가장 타겟이 되고 있는 건 20, 30대 여성분들 그리고 의류 판매. 그러니까 의류 판매가 이 부분에 제일 잘 맞다는 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뭐 우리나 이런 쪽도 스타트업도 나오시고 했는데 저도 그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제가 검색 광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딱 여성 의류가 대표적인 뭐였냐면 그 비정형 상품군, 그 다음에 다품종 상품군. 네. 그러니까 정형화가 안 되고 가격대도 다양하고 품종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다가 아시겠지만 뭐 남자의 마음도 100가지 속마음이 있지만 여성의 마음은 100만 가지의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체크 하나 다른 거에 따라서 의류가 완전히 분류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뭐 바이럴 시장 혹은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독립계 여성 쇼핑몰 온라인 사이트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크가 보고 있는 인플루언서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러면 상품군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어떻게 공략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판매되는 물건들의 카테고리를 보면 비정형 상품군이 뭐 의류 같은 것도 많은데 네. 결국 똑같은 공산품이 될 수 있는 뭐 뷰티 제품들도 팔리고 있고 뷰티. 네. 도서 전집, 영어 전집 이런 물건들도 팔리고 있고 오. 떡볶이 아니면 네. 캠핑장 숙박권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확장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인포크 입장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냐 비정형 상품군이 네.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비정형 상품군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농산물 같은 게 되지 않을까 뭐 사과, 그렇죠. 배 네네. 뭐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시는 그렇죠. 분들 중에서 네. 토마토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하는 걸 보면 결국 이쪽이 그러네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비정형 다품종이라는 게 저는 사과 배 하면 품목이 하나인 것 같지만 요만한 사과부터 이만한 사과까지 있고 당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다 다르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델이 2%를 띄는 모델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이 모델이 기본에 2%라는 게 작으면 작지만 커지면은 도리어 우리 거기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플랫폼들은 그렇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거래량으로. 예를 들면 PG 같은 경우만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띄거나 뭐 그렇게 뛰지, 다른 데들은 다 이것은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정액으로 예를 들면 서버 비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데 우리는 매출의 2%를 뛰어가는 모델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좀 생각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는 일단 저희가 수수료를 매출당 전체 거래액당 수수료를 매기겠다,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제 PG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PG사 수수료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이제 PG사로부터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자라면 사실 2% 정도 되는 수수료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좀 거래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아예 2차 PG사를 신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아예 그쪽으로 인플루언서한테 최대한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방면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거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매출을 내년에 1,000억이라고 했으면
2%면 20억 그러니까 정도 저도 되는 딱 매출이거든요. 알토란 같은 회사 성장하겠네요. 아까 지금 6명인데 네. 20억을 멀면 아, 그때는 6명이 아니라 그때는 한 뭐, 사람이 뭐 30명 돼도 예. 아, 괜찮다. 그럼요. 저는 업사이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우리 대표님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2%는 저도 미래 성장성 있는 BM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20억 되면 저는 너무 만족하는 회사죠, 사실. 기본적으로는 안정감 있는 회사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네, BEP는 넘는 회사가 네. 분명히 될 건데 그거는 사실 다가 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핵심 모델은 결국 판매자, 인플루언서라는 판매자가 이미 있고 그리고 그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결국 공급자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유통 채널들이 이제 다양화돼 있었는데 이제 공급자랑 인플루언서랑 쉽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유통사 중에 하나가 네, 온라인 유통사가 되는 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면 원래 한 공급가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 한 40% 50% 달했던 이제 유통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결국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춰주겠다, 5%로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BM을 저희 주력 BM으로 나중에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뭐 마지막 질문이 또 있을까요? 뭐, 아니요, 질문을 많이 드려서 예. 네. 자, 네. 그러면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그 너무 늘 말씀드리지만 네. 늘 재밌었고. 재밌었는데 오늘은 특히 더 의미가 있었다는 게 저는 사실 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늘 말이 많아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대표님이 아까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언급하셨는데 아직 30대가 되지 않으신 아직 20대의 젊은 창업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28살. 저희가 늘 여기 나오면은 되게 막 이렇게 리스펙하고 칭찬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뭐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초기 분들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이다. 그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점점 그 제가 보기에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결국 소비의 패턴은 가심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가성비도 아니고 가심비라는 거는 이 똑같은 빼빼로가 있는데 이 빨간 빼빼로가 굉장히 클래식하긴 하지만 나는 이 크런키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얘에 비해 2배더라도 얘가 2배 이상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사실 젊은 층의 매우 특성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까 의류라는 걸로 사실 표출된 거고 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 다음에 아까 농수산물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말 당도가 높은 뭐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판매자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분화돼 있어서 사실 연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연결의 키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 얘기하면 아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뭐 아마 이 소학교 나오신 송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이버에 농락 카페라고 있어요. 여기 일단 가입자가 주로 여성분들이 60만 명이 있고요. 거긴 딱 뭘 하냐면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은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굉장히 이 취수지가 넓잖아요. 그리고 농부, 어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팔 수 있는 딱 결제 솔루션. 그 다음에 아까 택배나 물류 관리할 수 있는 요것만 그냥 웹페이지 팝업처럼 관리해주는 걸 하는 회사가 카페를 만들어서 60만 명이 지금 쓰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인포크라는 회사가 더 IT 기반으로 그리고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다만 경쟁 구도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페이앱이라는 더 먼저 하신 회사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만큼 더 빠르게 실행하면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그 최아림 대표님 보여주신 인사이트는 그런 거를 충분히 기대하게 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건가요? 눈빛은 투자를 이미 확정하시는 분이시길래 네. 예, 홍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표님 그 나이에 비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들이 상당한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나이에서는 좀 쉽지 않은 정도의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시장의 그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잘 어떻게 보면은 발견하셔서 그거를
좀 잘 읽어내고 있으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대표님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대표님 굉장히 젊은 창업자로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또 우리 20대 계신 분들에게 혹시 네.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후배 창업자나 아니면 뭐 동료나 그리고 오늘의 뭐 출연 소감, 네, 저희가 드린 의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창업을 한 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저희는 어쨌든 하는 거 뭐든지 그냥 하는 거 일단 시작해 보는 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해보고 그것 통해서 다른 거를 배우고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의 실행에 그 배운 거를 녹이는 거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전 이거는 질적으로는 저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생각을 해서 양적으로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양적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 뭐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면 될 수 있다. 다 같이 화이팅하면. 예. 네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